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광일입니다. 일단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으로 기순을 요청했던 20대 초반의 탈북 어부 2명에 대하여 제대로는 조사도 없이 흉악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 사건이 있은 지 4년이 지나갔습니다. 당시 자유를 찾아왔다가 서울에서 굶어 죽은 고 한성웅 모자의 재발 사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문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던 우리들은 정부의 말대로 당시 내려온 2명의 탈북자들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송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김정은을 부산 한 아시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희생양으로 인신공양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북측에 인계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들 2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통일부와 대테러부대인 경찰 특공대가 동원돼 양팔과 두 손목에 밧줄과 타이로 결박하고 눈에는 안대까지 씌워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000년 이후 대테러 부대가 동원된 사례는 3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 피해자들인 소말리아 해적들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탈북어부 강제 북송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고문이 자행되는 곳에 강제 송환을 금지한 유엔 난민 협약을 위반한 반인도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탈북 선원 2명을 우리 국민으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국내법과 국제법은 물론 판문점 통관 절차를 무시한 채 제대로는 조사도 없이 살인과 고문이 일상으로 자행되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데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경찰관 7명을 살해한 집단살인 사건과 1996년 8월 참치잡이 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7명을 비롯한 11명의 선원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서 변호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분노케 한 이 같은 사건들이 잊혀지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유일한 증거인 기순한 탈북 어비들이 타고 온 손바닥만한 배에서 혈흔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청소와 방역까지 실시해 이들 먼저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정권 차원의 증거인멸을 자행하고도 강제 북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이 북송을 제안하던 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를 애원하는 친서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부산에 추청하기 위해 기순무사를 밝힌 20대 탈북어부 2명의 억지로 살인죄를 들지어 인신공양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은 2020년 2월 7일 통일부 앞에서 탈북선언 강제 북송에 깊숙이 가담한 통일부 김연철 전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은
2021년 7월 8일과 작년도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탈북 거부 강제 북송을 주도한 문재인 정권의 정무영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서욱 전 국방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은 북한 전략센터 강철한 대표를 연당으로 하는 16명 동로선언 살해사건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모아 강제 북송된 이 두 청년이 동료선언 살인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였음을 밝혀내고 이 보고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아들과 손자 같은 20대 초반의 탈북 어부들에게 전혀 근거 없이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킨 정무용, 서훈, 김현철, 서욱 이들은 반인도 범죄자들은 뻔뻔스럽게 1차 공판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반인도 범죄를 부인하며 전 정권에 대한 현 정부의 흠집내기로 자신들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사법당국이 이들이 반인도 범죄를 입증하여 판결물에 이를 명확히 적시하여 엄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3만 4천여 탈북민들과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민 인권단체들은 탈북 거부 강제 북송 반인도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우리 정당한 요구가 간절될 때까지 우리 투쟁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만약 사법과 이 사건을 용납하여 무죄로 확정될 경우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8일 4단 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이 사태가 왜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반인도적인 행위인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탈북민의 모든 문제는 국정원의 전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명의 탈북민을 안대를 씌워서 판문점으로 북한군에게 넘겨줄 때 안보실이 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추론하건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북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올까요? 김정은이가 그 두 사람 보낸다고 올 사람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이렇게 북한에 대한 오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엄중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북한군은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되는 이 어부 두 명의 장면을 모두 촬영을 해서 북한의 해외 근로자, 무역일꾼, 외교부에 그 장면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 탈북자는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원인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결국 반평화적이며 반인도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들은 엊그제에도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훈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그러나 그 당시 판문점에서 그 안보실 차장이 문자를 통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으니 망정이지 아마 그들은 그 사실을
역사에 숨기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숨겨두지 않고 낱낱이 폭로를 해 줌으로써 오늘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간악한 반인권적 행위를 감행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건대 과연 북으로 끌려간 두 사람이 성성하게 살아 있을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군 병사 하나 온 것도 북한이 쓸모가 없으니까 쫓아보내는데 그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들의 노동당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을 분명히 단두대에 매달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34,000 탈북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바로 우리 형제 대한민국에서 엄연하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 뭐 하든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을 독재적 정권에 넘겨준 이런 죄악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탈북민 총연합회 회장님, 또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잘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어보지 못한 일이고, 또한 정말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면 고문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보낸 그 행위는 그래서 더욱 반인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대한민국도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정말 이제 선진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죄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평가를, 또한 그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뭐 여러 재판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공정하게 명명백백하게 정말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또 기다리고,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